큐비트를 정말로 작동하게 만드는 다양한 지금 R&D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구글이 처음으로 100개를 이 칩 안에 집어넣는 큐비트 100개를 집어넣는데 성공한 거죠. 뭐 양자 컴퓨팅 자체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한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금리를 내리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지만 금리를 갖다 내릴 수가 없다. 우리 쪽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더 빠른 재정을 갖다 동원을 해서 경기 부양을 일단 하자.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4년 전에 사실상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는 저는 밈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밈입니다. 네, 밈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이 큐비트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에서는 비트는 0과 1 둘 중에 하나지만 큐비트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1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연산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것을 되게 큐비트 자체를 어느 순간 0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때는 큐비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큐비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단히 뭐 마이너스 200도의 저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지금 이 큐비트를 정말로 작동하게 만드는 다양한 지금 R&D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구글이 처음으로 100개를 이 칩 안에 집어넣는 큐비트 100개를 집어넣는데 성공한 거죠.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R&D입니다. R&D와 상용화는 다른 거죠. 자, 구글이 목표로 하는 상용화의 단계는 이것을 1 밀리언, 100만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100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100만 개를 집어넣는 것은 저는 시간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100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100개에서 1 밀리언은 오히려 0개에서 100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밀리언의 큐빗이 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분명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2025년에 세상을 바꿀 거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팅 자체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롱 포지션이죠. 또는 밈 주식에 대한 쇼스를 하시면서 주가 변동에서 아비트레이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과 기업에다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겠다, 이건 무조건 롱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롱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양자 컴퓨터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지만 이것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건 저는 무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AI가 거품에 빠지지 않으면서 2025년에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2025년에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AI가 사실상 이제 거품에서 빠지지 않고, 네. 말 그대로 거품이 터지지 않고, 거품은 형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거품이 형성돼 있는데 터지지 않고 시장에서 잘 안착되는, 네. 그거를 2025년도에 이제 바라봐야 된다. 네. 그럼 단행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환율이 또 지금도 높은 상태에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텐데, 이게 과연, 물론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를 과연 단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거든요. 환율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환율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왜 하느니 금리를 못 내리게 시켰어요.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더 깊어지면은 사실은 그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가령 지금 1,460원대에서 가령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500원을 갖다가 진짜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1,500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 1,450원도 크지만은 이게 라운드 숫자가 크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로 튈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가용성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좁아진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연준이라도 금리를 팍팍팍 내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가용성이 생기는 건데, 연준 자체가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갖다가 과거에 비해서 덜 빠르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더 많이 내린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란 얘기죠. 한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그 통화 정책을 갖다가 담당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창 속에 거의 빠질 지경인데 금리를 내려서 잡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야 뭐 50bp, 75bp도 내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 환율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좀 늘려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지만 금리를 갖다 내릴 수가 없다. 우리 쪽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더 빠른 재정을 갖다 동원을 해서 경기 부양을 일단 하자.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의 기조는 재정 준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내년도 예산의 75%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성 있는 건지. 이거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예산이라는 걸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민간으로 가지고 골고루 스며들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계층들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계층들이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이 과거처럼 뭐 삼성이 진짜 엄청나게 반도체를 수출하면 한국 경제가 괜찮다는 얘기는 그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밸류체인에 속한 몇몇 개 기업들, 물론 그걸 갖다 따지게 되게 되면은 그 온기가 반드시 한국 경제 그 밑으로까지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한테 스며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몇 개 잘 나가는 기업이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몇몇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 기업들이 몇몇이 돈을 번다고 해서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한국 국민들 다수가 소비를 늘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 상반기에 뭐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지역에 내려가는 교부금이라든지 지방정부 내려가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축소가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수 자체가 워낙 거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또 감세 현상도 있겠죠. 그래 나는 실제로 제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과거에 비해서 가령 그 홍보물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CF 감독하던 친구가 있는데 지방 정부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산을 암만 해봐야 이미 긴축정도로 돌아선 예산 자체를 가지고 집행을 해봐야 그게 이미 작아진 파이가 작아진 마당에 그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 상반기에 벌써 70% 다 집행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경제 살릴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경제 운영에.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뭐 재정준칙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 부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적고요. 51%가 넘었지만 그다음에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2.6%인가 그래요. 어떤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는 8에서 9%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3% 넘어요. 4% 되는데 과연 지금 그거 우리가 지금 추경 뭐 가령 한 십몇 조 이 정도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한국 대적이 거덜난다? 지금 그런 한가한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가령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경제가 그래도 좀 온기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